자, 17강 키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키 핵심에서 대표적으로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린관계.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게 주의, 토지, 동양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상린관계와 지역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린관계의 키 핵심으로서 우리 첫 번째 보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할 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244조는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린관계는 아까 대표적으로 상임이라고 그랬어요. 상린관계는 상임이다. 그러면 이 상임이라고 자꾸 기억해요. 임의규정이다. 그러면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상임이라고 외워두시고 임의규정,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오물정을 처치할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그래서 상임, 임의규정은 특약이다. 자, 이번에 지상권자는 인접토지 수목뿌리가 경계로 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와 나무가지와 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물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하나 보신다면 여기가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요거는 이제 뿌리죠.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물을 오면 분물을 부식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목건은 임의로 자를 수가 있지만 이 수지에 대해서는 한번 청구하고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상린관계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시장권자는 인접토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인트는 뿌리죠.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목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면 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 전세권, 임차권에도 유추정한다. 상린관계는 대표적으로 지상권, 전세권의 준용 규정을 잇고 임대차에 대해서 유추 적용하고 임차권에 준용하고 있다는 것. 자, 가지를 경계를 넘은 경우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가지죠. 나무가지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확인해 둘 수가 있고요. 자, 3번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거, 그러면 26회 때 출제된 게 바로 가로 1번에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청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게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죠. 가로 2번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당구가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공동 소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당구는 봐봐 생각해봐요. 이 이웃토지와 이웃토지 요거는 뭐다 공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것은 또 우리 추정 그러면 반사적 효과로서 반대 당사자 입장하면 깨지는 게 바로 추정이라는 거죠. 자, 가로 3번의 경계표 담 국어 등은 분할 청구할 수 없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담을 어떻게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에서 이 경계를 어떻게 분할하겠습니까?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가로 3번의 키 핵심 지문이 됩니다. 자, 가로 4번에 일반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특수담이겠죠. 그래서 이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또 기억해둬야 되고 한번 가로 1번 26회 때 출제됐고 가로 4번에 대해서는 이게 대해서 또 나름대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가로 4번을 또 기억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가로 5번에 건물 축적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걸려야 되며 그래서 반미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반미터 이상 거리를 줘야 되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절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건축을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할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번은 다시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요거는 목건과 수목의 가지와 수목 목건과의 관계가 의미가 되고 요 상린 관계는 또 지상 전세 임차권 여기에 이제 준용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3번에서 꼭 확인해 둘 키 핵심 지번은 바로 가로 1번과 가로 4번 여기에 대해서 가로 5번도 좀 확인해 두시면 우리 상린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상린관계와 관련돼서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도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자, 단골 메뉴고요. 자, 5번의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여기 나왔죠. 우리 장래의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이 5번 지문이 우리의 또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왔다. 일단은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장래라는 단어와 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5번 지문 가장 하이라이트 지문이고요. 자, 6번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의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법이 달라졌을 때 통행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한번 숙지해 두면 되고요.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로 이용하던 토지의 사용 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뀌었을 때 통행권자는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해야 된다. 그래서 6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만든 건물을 건축한 경우 타인 소유의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자, 7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으로 통행지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통로가 개설된 경우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은 자, 누가 부담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측면, 그래서 8번, 7번, 5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요 세 개 지문 반드시 확인해 두고 우리 키 핵심에서 우리가 키 핵심 17강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소유권의 내용들, 대표적으로 사용 수익 자본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두셔야 되고 소유권은 그 성격에서 뭐라는 거에 전면성과 배타성과 항구성이라는 게 탄생하고 소유권과 상린관계는 대표적으로 마다주와 종의 관계고 상임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서 특약을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린관계와 대표적으로 꼭 비교할 것 지역권을 꼭 비교해 놓으면서 여기 핵심들을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 특히 이 지문에 대해서 특히 5번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 8번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둔다면 우리 17강 핵심 키 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꼭 리피트 반복하셔서 자기 걸 해 두셔야 돼요. 소화를 완전시켜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키 핵심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